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네.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네. 그 뭐 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씨 전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이 재판을 맡고 있었던 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네. 원래는 2월 인사로 네. 2월 인사였죠. 다른 곳으로 갈 발령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 훨씬 늦어지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를 유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치명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예, 치명적이고. 예, 치명적이라는 게 물론 대장동, 성남 FC, 뭐 백현동 지금 줄줄이 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그야말로 성격이 또 다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은 기초단체장의 토호 세력과의 비리거든요. 예. 비위, 또 뇌물이라든지 제3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런 문제와 별개로 이 대북 송금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국시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에 관련된 문제, 또 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면서 남한을 위태롭게 하는,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 드러난다면 이화영이 왜 이렇게 부인이 그때 왜 재판에 뛰쳐들어가고 재판부 앞에서 막 뭐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든 총선 전에 이 재판에 첫 번째 선고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정말 최후의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 동원했죠. 이번이 또 이겁니다. 바로 이 신 부장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 냈죠. 그러니 기각하니까 또 항고를 했죠. 항고는 그 위에 고등법원에 근데 기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그것을 재항고해서 했죠. 대법까지 그랬더니 갔죠. 재항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77일이 경과돼 버렸어요. 와, 2달이 넘게. 왜 그랬겠습니까? 2월까지 끌어보려고 한 거예요. 예, 2월 인사 때까지. 2월까지 끌어서 2월에는 인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빤히 안 거죠.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2년이 됐거든요. 보통은 2년이면 어떻게 인사 이동을 하고 특히나 형사 합의부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 이동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2월까지만 끌면 우리는 재판 첫 선고가 안 나와. 왜? 새로운 재판부가 다 등장을 하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간이 걸릴 거야. 이것을 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안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강증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15일 날 최종적으로 이걸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분간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렇게 14일 날 신 부장판사 유임을 결정을 했네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에 바뀐 어떤 이 상황입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재판 지연은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러니까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지금 이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이 인사 이동과 관련돼서 몇 년을 채웠느냐, 또 희망하는 쪽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판사들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어디로 가고 싶다,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대요. 희망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신들이 2년 다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판 지연 방지다. 지금 그동안 정치 재판이 뭐 한 3년, 4년 그렇지 않습니까? 4, 5년 조국이도 됐죠. 마찬가지고 지금 황운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다 채우고도 지금 나붙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바로 주요 사건 심리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이 대법원장의 그런 예. 뜻이고 그것들이 확실히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모든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신진호 부장판사가 1년 3개월 동안에 50회가 가까운 그런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실상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하면은 결심하고 선고로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이걸 딱 지금 인사로 가버리면은 그 뭐 후임이 와고 그걸 언제 다시 그 모든 것을 봐가지고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예. 재판 경신 절차인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한 몇 개월은 또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버리는 거죠. 차단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렇죠. 재판을 당신이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인사조치는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재판 지형이 설리되면 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갖고 2년을 딱 버틴 다음에 재판장들 그 인사 이동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주에 간첩단 사건 희역기억인가 뭐 창원 간첩단 사건 이 사람들이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펴갖고 다 썩방되고 그 청주 간첩단 사건 이건 곧 선고가 하루 이틀 남았는데 유엔에다 망명 신청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사법농단을 넘어서 사법부를 거의 그냥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조치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정말 이 이화영 재판 이것도 지금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 800만 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이재명도 알았다. 잘 좀 해보세요. 그런 걸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소리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부인 백정호가 나서가지고 정신 차려 하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갑자기 또 이화영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변호사가 민변 변호사가 와서 또 재판부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런 이 폭언과 행동을 벌이고요. 정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재판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그 판으로 만들었고 2월이 돼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웃음을 짓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9일에 재판이 재개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 2번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것도 검찰에서는 2개를 한 번에 해도 충분하니까 합쳐가지고 하고 결심을 했는데 신진호 재판장이 2월에 인사가 있어갖고 나는 이걸 다 마무리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그 당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신진호 부장판사도 이것에 대한 판결이 내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치명상을 가하니까 폭탄을 어쨌든 내가 좀 터뜨리고 가기는 좀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사람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딱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당신이 다 하고 가. 이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 취임하면서부터 그러한 방침들이 시달이 됐으니까 수원지법에서도 이렇게 사무 분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임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번의 증인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결심 공판이 있고 선고 공판이 있고 아무리 늘어뜨려도 앞으로 4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4번이면 끝나면 앞으로 4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한 달이지만 일주일에 조금씩 더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엎어치나 외치나 4월 10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이화영 재판을 어떻게니 끌어가지고 4월 총선 이후로 넘겨서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본인의 자신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 말고도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뭐 자타가 인정하는 김용 재판이라든가 김용 재판은 지난해 11월 31일에 그렇습니다. 징역 5년형을 지금 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섭이형으로 통하는 이재명의 뭐 정치적 멘토로 이렇게 해온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징역 5년을 또 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진상한테 청탁을 했다. 이것까지도 다 밝혔어요. 그렇죠.
인정을 했죠. 예. 2층에서 한 일이다라고 재판부가 그 2층이라는 것이 시장과 그다음에 정무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나온 그런 그 로비 그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백현동의 의혹들이 거기서 생산이 되고 했던 그 구조를 그대로 검찰이 이야기했던 구조를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대장동의 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네. 이 사람의 화천대유 대주주 아닙니까? 네네. 이 대장동과는 당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성남 도계공을 네네. 설립을 했을 때 그 당시 네. 성남시 의장이었던 네네. 최윤길한테 네. 이 뇌물을 주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14일 날 또 재판이 열려갖고 김만배한테도 2년 6개월, 최윤길 전 의장한테는 4년 6개월 중형을 다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최종적으로 뭐 인허가권이라든가 모든 수혜가 돌아가는 거, 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다 결국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멘탈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또 깔깔대고 누가 옆에서 홍익표가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유하면 옆에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것을 같이 회의를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자, 김만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성남 도계공을 설립해 주세요. 근데 성남시 의회가 이걸 들어줘야 됩니다. 조례로 통과되니까. 그래서 성남시 의장한테 그 뇌물을 나중에 부정처사 후 뇌물이죠. 네. 이것을 다 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화천대유의 이사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따져보시죠. 김만배가 성남시장인가요? 성남 도계공 설립을 김만배가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그냥 업자예요. 성남 도계공은 설립은 누가 지금 성남시의 조례 통과를 요구했습니까? 서울시장이에요. 성남시장. 성남시장인 거예요, 이게. 예. 어라기보단 성남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성남시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시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왜 김만배가 돈을 주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김만배와 이재명은 경제적 공동체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성남 도계공을 설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김만배가 수익이 되도록 이재명이 설계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의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돈의 수익을 나눠 가졌다. 뭐 어디 저수지에 가건 뭐 어떻게 되든 480억이 그분의 것이니까요. 이런 결과를 이번 선고로서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용은 이 성남 도계공 설립할 때는 시의원으로서 또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죠. 김용호 경우는 그 당시 호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조직을 만들고 있을 때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동규라든가 이런 사람을 시켜갖고 나무과태 8억 4,7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전달된 것은 6억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돈도 결국 김용희가 자기가 쓰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조직 만들러 돌아다닌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남 쪽으로. 결국은 그 수혜자는 이재명이고요. 특히 백현동 이 부분은 아주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특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란 말.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한테 청탁을 했다는 것까지는 재판부에서 다 인정을 했는데 네네. 그것이 이재명하고 어떻게 연결된 부분이 그 부분은 이 재판에서 주요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재연은 시켰지만 네. 정진상한테 청탁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자는 정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진상이 이 모든 것들의 주범일까요? 아니죠. 정진상이 그러니까 몇 천억 원을 해갖고 뭐 480억부터 다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을까요? 아니란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재권자, 그러니까 이 모든 성남 도계공도 설립하고
이 김만배가 만든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 또는 백현동의 그 아시아 디벨로퍼와 관련된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것들에 대한 설계를 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2인자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재판들의 모든 마지막 종착지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나와서 껄껄껄 웃었다는 것이 그게 진짜 웃음인지 헛웃음인지 아니면 좀 자기의 네. 그 공공한 처지를 캄프라치하기 위장하기 위한 그런 웃음이 아니었냐. 우리도 좀 어려울 때는 좀 헛웃음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넘기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